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료구조 7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6, 7주 연달아 하느라고 바쁘시죠? 과제도 힘드시고, 그런데 중간 시험을 대면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중간 시험을 생략했기 때문에 과제의 반영 비율이 늘어나서 과제를 한 주도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7주까지 다 지나고 이제 8주부터 정상적인 일주일에 한 강의씩만 듣는 그 사이클로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주 강의를 시작할게요. 6주에서 연결 자료 구조를 좀 배웠어요, 저희가. 연결 자료 구조라는 것은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원소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아무데나 들어있다. 그런데 그 아무데나 들어있는 이유는 각 노드들이 우리가 선언된 변수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데나 놓여 있는 원소들이 서로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 저장받는 대상 영역은 힙이라고 한다. 그래서 힙에서 메모리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에멀록 프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멀록이라는 것이 또 사용하기에 어, 신텍스가 복잡했었죠. 그 부분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 끝난 다음에 연결 자료 구조의 삽입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했었죠. 코딩만 남기고 알고리즘을 다 끝냈습니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배웠었죠? 연결 리스트가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맨 앞에다가 원소 삽입, 맨 뒤에 원소 삽입, 중간에 원소 삽입. 중간에 할 때는 삽입될 위치 바로 앞에 있는 노드 포인터를 같이 주면서 이 노드 뒤에다가 삽입이라는 뜻으로 중간에 노드 삽입을 배웠어요. 그럼 지난주에 막판에 배운 그 알고리즘을 이번 시간에는 코딩으로 바꾸는 부분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이 삭제하고 탐색이에요. 삽입, 삭제, 탐색 이 세 가지가 모든 자료 구조의 기본 연산이라고 했죠. 지금 삽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삭제, 탐색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 주에 배울 삽입 연산의 어, 소스 중에서 먼저 메인 함수를 구현은 메인 함수부터 하나 뭐부터 하나 비슷한데요. 메인 함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현을 하려면 어떤 함수들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함수 모양이에요. 어, 먼저 빈 리스트, 빈 연결 리스트를 준비했죠. 요것은 어떤 모양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실제로 손으로 그려보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 노드들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 형태는 데이터부, 그 다음에 링크부, 데이터부, 링크부 이렇게 있는 곳에서 맨 마지막 링크는 널일 거고 요 앞에 있는 링크들은 다음 노드를 가리킬 건데 우리가 연결 리스트라고 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이 노드에 대한 포인터 하나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죠. 요거를 통해서 줄줄이 맨 마지막 노드까지 쭉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드 하나하나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첫 노드의 포인터만 요것만 우리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거의 이름이 여기서는 라지 L인 거죠. 요거 그럼 라지 L의 타입이 리스트 노드 포인터이다. 그러면 노드 구조체의 이름이 뭐라는 얘기예요? 노드 구조체의 이름이 이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이 구조체 선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맨 위에다가 어떤 소스가 필요한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 봅시다. 이 구조체 선언을 해야 될 것이고 밑으로 가봅시다. 프린트 F 이거는 내가 지금 바로 할 일 아니면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를 단계별로 다 이렇게 프린트 F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백 리스트 생성하기를 했어요.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 그러면서 이 함수 라이브러리에 있을 것 같지 않은 함수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리스트 헤더 포인터를 주면서 프린트 리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리스트 전체 내용을 출력하는 함수이겠죠. 그래서 리스트 전체 내용을 출력하는 프린트 리스트라는 함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게 1단계 지나갈 때마다 엔터키 한 번씩 받으려고 이걸 넣었네요. 두 번째 단계는 리스트에 수라는 노드를 삽입하겠다라고 하고 함수로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죠? insert first node라는 이 함수를 또 구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함수를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 유심히 봅시다. 노드를 삽입할 때 빈 노드일 경우에 if 리스트가 empty일 때 그 알고리즘에서 배웠어요. 일 때 L에다가 뭐 새로운 노드를 넣는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C 언어가 call by value이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이 L이라는 값에다가 어떤 노드 값 포인터를 넣는다고 해도 호출하는 쪽,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 바로 여기죠. 호출하는 쪽에서는 자기가 가진 이 L이라는 변수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별도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해결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세요. insert first node라는 함수에 반환값으로 헤더 포인터를 받았어요. 리스트 헤드 포인터를. 그러면 이쪽으로 제공해서 넣을 때는 이 함수 안에서 자신의 지역 변수로 받는 거나 똑같죠. 인자로 받는 거는 지역 변수하고 대우를 똑같이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자신의 지역 변수에다가 이 값을 복사해 놓고 다 쓰죠. 쓰면서 그 와중에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LL 값이 바뀌는 문장도. 그런데 이 함수 안에서 자신이 가진 LL 값을 바꾼다고 해도 메인 함수에 있는 L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면 바뀌었다는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자신의 연산이 다 끝난 다음에 return L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한 쪽에서는 얘가 반환하는 값을 자신의 리스트 헤더에다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결국 이 안에서 L 값이 변경된 것을 반환 값을 이용해서 호출한 쪽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nsert first node라는 건 첫 번째,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수라는 노드를, 수는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데이터부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 노드 할당 받아서 데이터부에다 수라고 채워서 링크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L이라는 이 노드 포인터를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포인터 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할 리스트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다음 함수 봅시다. insert last node. 이거는 맨 마지막에다 노드를 삽입하는 함수겠죠. 이 함수도 구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함수 역시 안에서 L이 변경될 거를 대비해서 L 값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반환한 거를 호출 쪽에서는 받아서 새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단계 지날 때마다 또 리스트를 출력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교재에 없는 건데 이 함수가 있기 때문에 만든 함수 한 번은 불러야 되죠. 불러봐야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추가한 코드예요.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해석해 봅시다. 중간에 노드 삽입하는 함수죠. 이 함수도 우리가 구현할 거예요. 중간에 노드 삽입을 하려면 새로 삽입할 노드의 데이터부만 주면 안 되고 뭘 줘야 된다 그랬죠? 어느 노드 바로 뒤에 들어가라. 이전 노드, 삽입할 위치 이전 노드를 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수, 금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 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새로 목이라는 노드가 들어갈 바로 앞에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리스트가 긴데
노드가 이렇게 줄줄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노드를 찾아서 그 뒤가 새로 들어갈 노드의 위치다라고 해서 집어넣으려면 이 바로 뒤에서 배우는 탐색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탐색 알고리즘 아직 구현 안 했기 때문에 탐색 안 하고도 리스트 중간에 노드를 삽입하기 위한 간단한 호출 방법은 이거예요. L은 리스트 헤드 포인터라고 제공하는 거고 요거는 이 노드 뒤에다가 이걸 붙여라 라는 뜻으로 제공한 거예요. 그럼 L이 뭔가요? L은 이거를 가리키고 있죠. 첫 노드. 그러니까 즉 첫 노드 바로 뒤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앞에 LL 이렇게 두 개 연속으로 준 게 이거는 리스트 헤드라고 제공한 거고 이거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뒤에다가 목을 붙여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봅시다. 인서트 퍼스트 노드를 한 번 더 불렀어요. 맨 앞에다가 월이라고 끼워 넣었어요. 요건 저 위에서 3번에서 구현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런 함수가 있어요. 이거 구현해야 되겠죠. 6번 구현해야 됩니다. 리스트 공간을 해제하여 공백 리스트로 만들어야 돼. 만들기. 이거는 에멀록을 쭉 했으니까 지금 에멀록을 하나 둘 셋 네 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에멀록한 네 번을 네 개를 각각 다 프리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프리 시키는 것도 순서를 잘 생각해서 프리를 시켜야 돼요. 여기 봅시다. L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노드를 프리 시켜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L이라는 포인터여서 첫 번째 노드밖에 위치를 알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프리 시킨다 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노드를 프리해요. 그러면 첫 번째 노드가 두 번째 노드 포인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후 노드는 찾아갈 방법이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에 가비지라고 불리는 이런 가비지라고 불리는 우주 고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프리를 시키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부터 쭉 프리 시켜 나가는 게 자연스럽기는 한데 프리를 시키기 전에 요 포인터만 잠깐 보관해 두고 이 노드를 프리 시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를 따라서 다음 노드를 프리 시키기 전에 요 링크부를 잠깐 보관해 놨다가 얘를 프리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예, 이거를 안전하게 프리 시키는 방법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실제 구현부에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메인 함수를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리스트를 구성할지 생각해보고 생각함과 동시에 어떤 구조체, 어떤 함수를 구현해야 되는가,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어떤가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노드 삽입하기 프로그래밍 들어가겠습니다. 코드가 나왔어요. 우리 printf 이런 거 그냥 쓸 거기 때문에 printf %s 쓸 거기 때문에 요거 필요하죠. 맨 위에 crtcq 여기 중간에 꼭 한 칸 띄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노드 구조체를 잡아야 되는데 이름은 우리 맘대로 장명해서 쓰면 돼요. 그런데 이 노드 구조체를 잡는데 요 안에 링크부와 데이터부가 있죠. 링크부는 어차피 하나고 이름은 적당히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메인 함수에서 봤을 때 월, 목, 금 이런 식으로 한글로 한 글자 이것만 줬죠. 그러면 한글은 2바이트씩 차지하거든요. 한 글자가. 그래서 2바이트 차지하고 뒤에 널 캐릭터 있고 그래서 3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3바이트의 캐릭터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바이트를 잡지는 않았는데 봅시다. 4바이트를 잡아놨어요. 상관은 없죠. 3바이트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자기가 선언되고 있는 아이고 미리 열렸네요. 네. 선언되고 있는 그 구조체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 구조체 이름 struct list node의 포인터인 링크, 이게 링크부, 요것이 데이터부입니다. 그리고 타입 def하고 동시에 선언하는 이러한 형태를 한번 봅시다. 타입 def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어요. 타입 def라는 예약어, 그리고 맨 뒤에 세미콜론, 세미콜론 앞에 한 단어, 이것이 새로 생기는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이름, 그 다음에 그 앞에 전부가 기존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struct에서부터 중괄호 닫고까지가 기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구조체에다가 새로운 이름까지 준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밑에서는 struct list node라는 이름 대신 list node라는 이름으로 쓰면 돼요. 여기 벌써 그렇게 쓰고 있죠. 예, 그래서 구조체 선언과 그 구조체의 타입 이름 선언까지 한 문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형태이니까 요것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메인 함수를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부가 요거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것을 시험 문제에 내는 게 아주 시험 문제의 단골 손님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 정보, 학생의 아이디 인테저 값으로 제가 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 한글로 세 글자씩 이렇게 줘요. 그리고 주소 하면서 뭘 줘요? 주소는 몇 바이트 잡을지 애매하니까 이런 건 하지 않고 토탈 점수 이런 걸 주면 점수니까 뭐 거기에 쓰여 있는 타입에 따라서 뒤에 소수점이 붙어 있으면 플로트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3개 정도의 항목을 주면서 노드에 삽입 이렇게 하면 노드 하나가 그 3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노드를 품을 수 있는 자기 참조 구조체를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링크부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구조체의 이름은 무엇이고 구조체의 새로운 타입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를 온전하게 꾸밀 수 있는 정보가 다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의 그 메인 함수의 형태를 보고 이러한 구조체를 자기 참조 구조체를 꾸밀 수 있게 여기서 다른 거는 제가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뭐 링크부의 이름은 링크다 아니면 넥스트다 이렇게 주고 여기 안에 있는 이름들만 여러분들이 각자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이름까지도 제가 주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넣는데 이 데이터부에 어떠한 항목들을 늘어놔야 된다라는 거를 아시고 이 신텍스를 어떻게 꾸미는지 알아야 적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연결 리스트, 요게 이제 결과 값이에요. 아까 그 메인 함수만 봤죠? 결과는 못 보고 그 메인 함수를 수행시키면 이렇게 나오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고 또 엔터 치면 3번 나오고 근데 제가 3.5를 추가해서 수하고 금 사이에 목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결 리스트의 전체 메모리를 해제하는 이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 역시 호출한 다음에는 호출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포인터에다가 반환값을 넣기 때문에 리스트 포인터를 반환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선 리스트에 있는 모든 노드를 다 지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리턴 널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빈 리스트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드 구조체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부와 링크부가 있는데 첫 번째 노드를 프리시켜 버리면 이 링크부까지 같이 없어지는 거죠. 데이터부가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링크부는 필요하죠. 다음 노드를 계속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링크부만 따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요거랑 타입이 똑같은 P라는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while 루프로 계속 돌아야 되겠죠. 돌면서 P에다가 L의 링크부를 보관해 놓고 L을 프리시키고 다시 P에다가 L의 링크부를 보관해 놓고 L을 프리시키고 그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이거는 횟수로 for i가 0에서 10까지 이런 식으로 횟수로 지정할 수는 없겠죠. 어떤 조건으로 이 반복을 제어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을 계속해야 되나요? L에다가 뭘 하나 수행할 때마다 L에다가 L에 링크를 넣는 작업을 계속하겠죠. 좀 전에 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P에다가 L의 링크 값을 보관, L을 프리시키고 그 다음에는 L에다가 P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L을 프리시키는 것만 빼면 L 이퀄 L의 링크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L이 하나씩 뒤에 있는 노드를 계속 보면서 이제 열어봅시다. 어떤 조건으로 Y를 돌아야 되는지. L이 널이 아닌 동안 요것이 요것이 P에다가 이거는 반대로 했네요. L을 프리시키지 않고 P를 프리시켰어요. 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좀 좁기는 하지만 노드가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L이라는 포인터는 처음에는 이걸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P라는 포인터를 하나 더 둡니다. 둬서 처음에 L이 널이 아니니까 들어와서 P에다가 L을 보관하죠. 그럼 P는 L하고 똑같은 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L은 여기 말고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되죠. 이 문장에서. 예, 그렇게 한 다음에 P를 프리시킵니다. L은 이미 다음 노드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 P가 가리키는 이 노드를 프리시키는 거는 이제 L하고는 상관없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L이 널이냐고 테스트를 해요. 지금 L이 이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널 아니죠.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P에다가 또 L을 넣어요. 그럼 P가 이제 이걸 가리키게 되죠. 그리고 L이퀄 L의 링크 마지막 노드이기 때문에 이 링크 값은 널일 거예요. 그러면 L은 이제 널 값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P를 프리시킵니다. P를 프리시키면 이 노드가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L이 널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L이 널이죠. 예,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return L 해도 되고 어차피 L이 널이 된 다음에 여기로 올 테니까 return null 해도 되고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 시킬 때는 링크를 프리 시킬 때는 연결 리스트를 다음 노드의 링크 파트를 반드시 보관해 놓고 현재 노드를 삭제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한다. while 루프로서 널 노드를 만날 때까지. 널 노드라는 거는 마지막 노드의 링크부가 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쫓아가던 링크 파트를 쫓아가던 변수가 널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널 노드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일단 소스 작성해 놓으시고 다음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L이라는 연결 리스트에 있는 모든 노드를 출력하는 프린트 리스트 함수예요. 그럼 L을 가지고 끝까지 쭉 달려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과값인 L 포인터를 반환하지 않잖아요.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L을 가지고 L이 널이 될 때까지 쭉 달려가도 되는데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고 L하고 똑같은 타입의 P라는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P를 가지고 마지막 노드까지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드까지 가는 첫 노드부터 마지막 노드까지 쭉 훑어가면서 할 일이 많아요. 탐색을 할 때도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미 노드로 점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연결 리스트에서는.
앞에서부터 L이콜 L의 링크, P이콜 P의 링크 이렇게 하면서 쭉 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while P가 널이 아닌 동안 P이콜 P의 링크를 계속하는 이 두 개의 문장으로서 리스트를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훑어가는, 이게 그러니까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식처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노드부터 마지막 노드까지 가면서 해당 노드에 대해서 처리할 부분은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 해당 노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거는 그거의 데이터부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했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단데 조금 더 조금 더 섬세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P가 마지막 노드가 아니면이란 얘기죠. 마지막 노드가 아니면 컴마를 보여줘라. 즉 월, 금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월, 컴마, 금, 컴마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노드 뒤에는 컴마가 안 찍히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노드가 아니라면, 지금 P 콜 P에 링크했는데 다음 노드로 갔는데 다음 노드가 널이라는 얘기는 방금 전에 프린트한 노드가 마지막 노드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프린트F 쉼표를 찍지 말고 마지막 노드가 아닐 때는 다음 노드 내용이 또 올 테니까 쉼표를 찍고, 그렇게 하는 좀 친절한 출력을 위한 문장입니다. 이런 것도 출력 포맷을 맞추는데 필요한 지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줄에다가 쭉 이렇게 늘어놓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프린트 리스트를 한 번만 부를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를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리스트를 가로로 쭉 프린트한 다음에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를 프린트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맨 위에서 여는 괄호도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지금 여기 보면 보기 좋게 프린트를 했죠. 한 줄에다 보기 좋게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친 것처럼 됐어요.